채화영이 드디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서린이가 오장미라면?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 심장이 쿵 내려앉았거든요. 그동안 채화영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아시잖아요. 귀에 있는 점 하나 확인하고 절대 아니야라고 단정 짓던 그 오만함이 이제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남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세계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드라마는 딱 두 여자의 이야기예요. 한 여자는 욕망으로 남의 삶을 빼앗았고 또 다른 여자는 복수를 위해 남의 삶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주인공 오장미, 배우 함은정이 연기하는데요. 오장미는 평범하지만 따뜻하고 씩씩한 여자예요. 쌍둥이 언니와 동생이 있는데 그 쌍둥이 동생이 바로 마서린이에요. 그리고 이 마서린 역도 함은정이 맡아요. 1인 2역이죠. 자,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마서린은 드림그룹 회장의 손녀딸이에요. 그런데 마서린에게는 채화영이라는 양어머니가 있는데 이 채화영이 바로 이 드라마의 핵심 악역이에요. 오현경 배우가 연기하는데 이분 연기 진짜 소름이거든요. 눈빛 하나로 시청자들 등골 서늘하게 만드는 그 능력, 이번 작품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채화영은 욕망 덩어리예요. 드림그룹 회장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드림호텔 사장 자리까지 꿰찼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드림그룹 전체를 손에 넣으려는 야심을 품고 있어요. 이 야망을 위해 그녀가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게 이 드라마의 핵심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오복길 씨 사건이에요. 오복길 씨 기억하시죠? 오장미의 아버지예요. 채화영에게 뭔가 비밀스러운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게 발각되자 채화영은 스패너로 내리쳐서 살해를 시도해요. 간신히 살아남아 병원에서 연명 중이지만 그 상태로 진실을 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채화영이 선택한 방법은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교통사고에 강남봉이라는 인물이 얽혀 있는데요. 강남봉은 채화영과 불륜 관계에 있는 남자예요. 그의 아들이 바로 강백호, 윤선우 배우가 연기하는 남주인공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얽히고 설킨 관계인지 느껴지시죠? 사랑, 배신, 살인 미수, 불륜, 신분 위장. 이 드라마 하나의 막장 요소란 막장 요소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게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이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 바로 오장미의 심리예요. 오장미는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 착한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남을 위해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이 남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복수를 결심하기까지 어떤 마음의 과정을 거쳤을까요? 쌍둥이라는 설정이 여기서 핵심이에요. 외모는 똑같지만 자란 환경은 완전히 달랐던 두 사람. 한 명은 드림그룹의 손녀딸로 사치스럽게 컸고 한 명은 온갖 아르바이트를 섭렵하며 레스토랑 꿈을 키워온 씩씩한 캔디였어요. 그런데 채화영이 그 오장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아버지는 살인 미수 피해자가 됐고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 순간 오장미가 내린 선택은 마서린의 삶을 빌려 쓰는 것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복수만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오장미 내면에는 아마 극심한 죄책감과 무력감이 동시에 있었을 거예요. 지켜주지 못했다는 딸로서의 죄책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 감정들이 폭발해서 나온 게 바로 신분 위장이라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은 오장미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채화영의 양딸 마서린으로 살면서 원수의 집 안에 들어가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동시에 그 집 안에서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얽혀들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강준호와의 관계가 그래요. 강준호는 미슐랭 3스타 출신의 셰프로 차갑고 오만하고 남의 일에 절대 참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장미를 만나면서 그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균열 자체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강준호는 나중에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자신이 복수해야 할 원수의 혈육이라는 사실. 오장미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그 감정의 소용돌이 생각만 해도 심장이 쫄아드는 느낌이에요. 채화영을 단순한 막장 악녀로 보면 이 드라마의 절반밖에 못 즐기는 거예요. 채화영이 진짜 무서운 건 그녀가 멍청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치밀하고 영리하고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봐요. 오복길 씨의 정체가 발각될 위기에 처했을 때 채화영이 즉각 행동에 나서면서 동시에 알리바이까지 구성해두는 장면이 있어요. 이 여자는 공황 상태에서도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냉철함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채화영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서린, 즉 자신의 양딸이에요. 채화영은 마서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드림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걸까요?
이게 이 드라마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에요. 마서린이 채화영을 향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하는 장면들, 채화영이 그 의심을 눈치채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엄마 연기를 하는 장면들. 이 두 사람의 눈빛 싸움이 이 드라마의 백미 중 하나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 채화영에게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오장미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게 그 신호탄이거든요. 만약 서린이가 오장미라면? 이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순간 채화영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공포가 채화영을 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채화영이 이제부터 어떤 수를 쓸지가 가장 두렵고도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축은 형제 갈등이에요. 강백호는 유쾌하고 다정한 변호사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약자 편에 서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오장미를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강준호는 강백호의 형인데 차갑고 계산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오장미를 사랑하게 돼요. 즉, 형제가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삼각 아니 사각 구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에 진홍주라는 인물이 또 기름을 붓거든요. 진홍주는 드림호텔 직원인데 강한 야망의 소유자예요. 오직 강백호만 바라보는데 백호의 마음이 오장미에게 향해 있으니 그 오장미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쳐요. 그런데 이 진홍주라는 캐릭터가 단순한 방해꾼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진홍주도 욕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채화영이 드림그룹을 삼키려는 야망을 가졌다면 진홍주는 드림호텔 안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야망이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는 지점 중 하나예요. 강백호와 강준호 형제 관계를 보면 초반에는 나름 우애가 있었는데 오복길 씨 사건을 계기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강백호가 오장민의 가족만 챙기는 걸 보면서 형 강준호가 분노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질투인지 아니면 강준호 나름의 공정함에 대한 감각인지는 드라마를 보면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흥미로워요. 형제가 오장미라는 한 사람을 두고 결국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장면,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그 씁쓸함이 화면에 묵직하게 남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장미 입장에서 강백호와 강준호 둘 중에 누구와의 관계가 더 진짜처럼 느껴지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진짜로 궁금해서요. 이 드라마 그냥 편하게 보면 재미있는 막장극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작가가 심어놓은 복선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첫 번째로 주목할 건 CCTV 삭제예요. 오복길 씨 사건 때 임원 주차장 CCTV가 모두 삭제됐잖아요. 이 삭제를 지시한 게 이강혁이라는 인물인데 이강혁은 채화영 밑에서 일하는 실세예요. 그런데 이강혁이 채화영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만의 목적이 있는 건지가 아직 불분명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두 번째 복선은 쪽지예요. 채화영 사무실에 누군가 쪽지를 남겼어요. 그 쪽지를 보낸 사람이 마서린 오장미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채화영이 처음으로 혹시? 라는 의심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쪽지 하나가 불러올 파장이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왜냐면 채화영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끝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세 번째는 마서린의 캐릭터 변화예요. 초반에 마서린은 채화영을 끝까지 의심하고 추궁하는 날카로운 인물이었어요. 시청자들이 마서린한테 열광했던 것도 그 이유였어요. 그런데 중반 이후로 진홍주의 이간질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서린의 그 날카로움이 조금 무뎌지고 있어요. 이게 작가의 실수인지 아니면 마서린이 나중에 다시 폭발하는 포석인지 저는 후자라고 믿고 싶거든요. 네 번째는 채화영과 강준호의 관계예요. 강준호가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강준호가 뼛속 깊이 채화영을 증오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증오가 단순한 배신감에서 끝날까요? 저는 강준호가 채화영 몰락의 핵심 키를 쥐게 될 인물이라고 봐요. 왜냐면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게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강남봉이라는 인물이에요. 채화영과 불륜 관계였던 강남봉.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채화영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드라마 후반부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이 드라마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함은정의 연기예요. 오장미와 마서린 겉모습은 같은데 이 두 인물이 화면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오장미는 눈빛이 따뜻하고 웃음에 여유가 있어요. 마서린은 눈빛이 날카롭고 표정에 날이 서 있어요. 근데 오장미가 마서린을 연기하는 장면에서는 그 날카로움 속에 슬픔이 스며들어 있어요. 이게 연기로 표현이 된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오현경 배우의 채화영은 또 어떤가요? 악녀인데 밉기만 한 악녀가 아니에요. 어떤 장면에서는 무섭고 어떤 장면에서는 측은하기도 하고 어떤 장면에서는 심지어 이 여자도 나름의 논리가 있구나 싶기도 해요.
그게 진짜 좋은 악역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이해 안 되면서도 완전히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그 복잡함.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강준호 역의 박건일 배우가 감정 표현에서 어색하다는 평을 꽤 받고 있는데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특히 감정이 폭발해야 하는 장면에서 조금 평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최근 들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모습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남자가 20회 연장을 결정했어요. 원래 121부작이었는데 141부작으로 늘어났거든요. 서현주 작가의 숫자, 시리즈 3편 모두 연장됐다는 게 재미있어요. 두 번째 남편은 30회, 세 번째 결혼은 10회 연장됐는데 이번 첫 번째 남자는 20회 연장이에요. 이 정도로 연장 결정이 난 건 이유가 있어요. IPTV VOD 순위에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TV와 OTT 화제성 수치가 미니시리즈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일일 드라마가 미니시리즈급 화제성이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일 드라마는 저녁 7시 고정 시청자층이 주된 타깃인데 이 드라마는 OTT를 통해 젊은 층까지 끌어당기는데 성공했어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 저는 캐릭터들의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최화영의 욕망, 오장미의 복수, 진홍주의 야망, 강준호의 분노. 이 드라마 안에 모든 인물이 저마다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욕망들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드라마가 폭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욕망들의 감정이입이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최화영이 밉지만 왜 이 여자 다음 장면이 기다려지지? 하면서요. 그게 이 드라마의 중독성 아닐까 싶어요. 한 가지 우려되는 건 20회 연장이 스토리 느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86회에서 오장미가 최화영에게 졌다고 선언하고 강준호와 결혼하겠다는 흐름이 나왔을 때 시청자들한테 고구마 전개라고 상당히 혹평을 받았거든요. 연장이 됐으니 이런 완급 조절 실패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게 걱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연장 소식이 반갑던가요? 아니면 살짝 불안하던가요? 제 주변 시청자들도 의견이 딱 반반이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재미로 같이 상상해봐요. 현재 최화영이 오장미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만약 이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면 최화영은 오장미를 제거하려 들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역으로 오장미가 반격을 시작할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CCTV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강백호와 오태평이 이미 알고 있어요. 오복길 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거나 진술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최화영이 불안해할수록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거예요. 오장미는 최화영이 먼저 공격해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복수는 상대가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야 완성되니까요. 그리고 강준호가 최화영의 친아들로서 내부 정보를 오장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면 최화영의 방어망은 안에서부터 허물어질 거예요.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강준호와 오장미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어요. 원수의 아들과 복수자의 연대, 그게 사랑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드라마틱하게 아름다운 결말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오히려 오장미의 정체가 완전히 발각되는 순간이 드라마의 진짜 클라이맥스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최화영이 마서린이 오장미야라는 걸 확신하는 순간 최화영은 오장미를 완전히 제거하려 들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오복길 씨의 사건 진실이 동시에 터지면 어떨까요? 마서린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과 최화영의 살인 시도가 동시에 폭로되는 구조. 그러면 오장미가 신분 위장을 했다는 사실보다 최화영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크게 터지면서 여론이 완전히 오장미 편으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이 시나리오의 근거는 최근 강백호가 오복길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인 강백호가 증거를 모으고 있고 최화영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인물이 드라마 안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정체 발각이 오장미의 패배가 아니라 최화영의 무너짐으로 이어지는 반전. 그게 이 드라마가 노리는 카타르시스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핵심 질문은 하나예요. 최화영이 오장미의 정체를 완전히 알게 됐을 때 오장미는 도망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정면 돌파를 선택할까요? 도망을 선택하면 최화영의 함정에 걸려들 수 있어요. 정면 돌파를 선택하면 모든 걸 건 한판 대결이 펼쳐지죠.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강백호가 오장미 편에 설까요? 아니면 강준호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형제의 선택이 오장미의 운명을 가를 그 순간. 이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최화영과 오장미, 이 두 여자의 마지막 대결이 어떤 모습일지. 그 결말을 함께 보러 가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